강남 서울의 화려한 타워, 70층에 위치한 화려 레스토랑은 권력과 사치의 상징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창이 도시의 반짝이는 야경을 열어주며 넌등의 화려한 빛과 별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공기에는 비싼 향수의 은은한 향기, 고급 가죽의 부드러운 냄새, 그리고 트러플 오일의 미묘하고 입맛을 돋우는 아로마가 가득 차 있었다. 은재 식기와 고급 도자기가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방의 섬세한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고, 이 모든 것이 부유한 손님들에게는 권력의 안식처로 느껴졌지만 직원들에게는 조용한 복종과 인내의 전장으로 다가왔다. 김지훈 35세 한성글로벌의 CEO로서 기술과 투자 분야에서 거대한 제국을 구축한 그는 작은 회사들을 상어처럼 삼키며 성장해온 야심찬 인물이었다. 그는 차가운 매력으로 가득 찬 외모를 지녔고 칼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으며 제냐의 맞춤 슈트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러붙어 제2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손목에 은은히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으며 지우는 코너 부스에서 최근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있었다. 두 동료인 박민재와 낯선 한 명과 함께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그들의 웃음은 날카롭고 승리감에 차 있었으며 공기를 가르며 주변 테이블까지 퍼져나갔다. 그 테이블을 서빙하는 사람은 박수진 24세의 젊은 여성으로 검은 머리를 엄격한 번으로 묶고 뻣뻣한 검은 유니폼이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에 가까운 경제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비싼 와인을 따르고 간 구운 고급 요리를 놓았으며 그 손님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만큼 무관심했다. 지우는 지금까지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오직 인수합병에 대한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사회는 싸구려 카드처럼 무너졌어. 그는 입술을 비틀며 비웃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하게 울렸다. 그들은 회사 문화와 충성심에 대해 떠들었지. 정말 한심해. 모든 사람은 가격이 있어 민재야. 그걸 찾기만 하면 돼. 민재는 친절한 얼굴에 피곤한 눈빛을 띠고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대꾸했다. 아마 어떤 건 사지 못할지도 몰라. 지우나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지우는 짧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하나 말해봐. 그런 게 정말 존재하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근처 테이블을 치우는 수진에게 멈췄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으며 똑바른 자세와 무거운 쟁반을 들 때의 우아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냉소적인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연습된 복종으로만 보였다. 잔인한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다. 오래된 소주의 취기가 그 생각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관점을 동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졌다. 지우는 손질된 손을 게으르게 들며 명령적인 제스처로 수진을 불렀다. 수진의 심장이 살짝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런 고급 테이블에서 개인적으로 호출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등 뒤에 모으고 서서 물었다. 내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 부르지 않고 부스 가장자리에 서 있게 했으며 마치 청혼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울림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에 퍼져나갔다. 그는 검은 악어 가죽 지갑을 꺼내 백금 카드를 뽑아들고 무기처럼 그녀를 향해 겨누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동료는 일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품위를 가졌다고 믿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이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카드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계속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줄게.
너는 우리를 위해 춤을 추기만 하면 돼. 어떤 춤이든 상관없어. 우리를 즐겁게 해줘. 방안이 숨을 죽였고 수진의 얼굴이 뜨거워지며 붉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해부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으며 필요와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항복하는 장면을 기대했다. 그녀의 매니저 이 씨는 이미 그쪽으로 서둘러 다가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황과 사과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김지훈 같은 사람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수진은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 담긴 차가운 재미와 확신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믿었다. 그는 싸구려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리스를 보았고 월세 청구서와 빚더미를 상상했으며 절망을 일궈냈다. 그리고 그는 맞았다. 그녀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가 상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나 쌓인 빚을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 박민수를 떠올렸다. 병원의 무균적인 흰벽 기계에 규칙적인 삐소리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는 전신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의 실험치료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그 비싼 비용을 생각했다. 1,0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번의 약 투여 한 달의 물리치료 희망의 작은 조각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몇 년 동안 지켜온 방패였지만 지금은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고 그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하지만 항복은 그녀의 본성에 맞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려 거의 잿더미가 된 불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쳤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깊은 감정이 담겨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매달리며 전기처럼 퍼졌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 않을게 그녀는 덧붙였고 목소리는 갑자기 명확하고 안정되었다.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 옆에 작은 빈 공간을 가리켰으며 피아니스트가 방금 세트를 마친 곳이었다. 저기서 할게. 그리고 지불은 앞당겨야 해. 지훈의 미소가 승리의 큰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웨이터 스테이션 쪽으로 손짓했고 1분 만에 휴대용 카드 기계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그는 카드를 긁고 숫자를 입력했으며 1,000만 원의 영수증이 인쇄되었다. 그는 그것을 찢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 상금이야. 그는 우월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그 종이를 받았고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한 번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머리를 풀기 시작하며 엄격한 번이 풀리며 검은 머리카락의 물결이 등으로 흘러내렸고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실용적인 검은 작업 신발을 벗었고 맨발이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닿았다. 방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으며 모든 식객과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김지훈은 부스에 기대어 팔을 꼬고 앉아 쇼를 기다렸다. 그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춤, 어이없는 유혹 시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수진은 그랜드 피아노 옆의 작은 빛에 원 안에 섰고 서울의 도시 불빛이 그녀 뒤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조용한 청중이었다. 그녀는 중심을 잡기 위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웨이트리스 박수진이 아니었으며 뻣뻣한 유니폼은 단순한 의상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레스토랑은 사라지며 5년 동안 보지 못한 스튜디오의 로진 냄새와 낡은 나무 바닥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옛 발레 마스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부산 출신의 엄격한 예술가로 그녀의 영혼 속 불꽃을 본 사람이었다.
단계만 춤추지 마 수진아. 그는 자갈처럼 거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야기를 춤춰.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게 해. 그녀는 눈을 뜨고 오늘 밤의 이야기를 춤추기로 했다. 그것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눌린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녀는 음악 없이 시작했으며 첫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주저하는 듯했다. 팔을 들어 올렸지만 우아한 아치가 아니라 거대한 무게에 저항하는 듯한 동작이었고 손가락이 떨리다 주먹으로 오므라들었다. 몸이 수축되며 좌절의 조용한 비명을 표현했으며 근처 테이블의 한 여성이 목에 손을 대며 그 고통을 느꼈다. 김지훈의 미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이는 그가 예상한 어색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통제였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긴장되고 의도적으로 움직였으며 곧 그녀는 폭발했다. 발에서 시작된 복잡한 리듬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분노의 스타카토 비트를 만들었고 고전 발레와 원시적인 현대 표현이 숨막히게 융합된 동작들이 이어졌다. 아라베스크의 완벽한 선이 심장 멈추는 순간 유지되다. 즉시 몸통의 각진 수축으로 산산조각 났으며 푸에테 턴의 회오리는 현기증 나게 빠르고 절박했다. 마치 악마를 피하려는 듯 식객들은 매혹되어 전화기를 잊었고 대화는 멈췄으며 오직 그녀의 맨발 소리와 거친 호흡만이 들렸다. 박민재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그녀는 누구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값비싼 예술을 수집하는 남자로서 그녀의 언어를 인식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의 폭력적인 깊이였다. 그는 가슴에 이상하고 재앙적인 잘못된 느낌을 느꼈다. 수지는 춤에 완전히 빠졌으며 5년 동안 억눌린 모든 것이 급류처럼 쏟아졌다. 부모를 앗아간 사고의 슬픔 동생의 몸을 망가뜨린 그날 우주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꿈을 훔쳐 포인트 슈즈를 쟁반으로 바꾸게 한 것. 민수에 대한 맹렬하고 절박한 사랑이 모든 고된 노동과 희생을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근육이 쇠퇴하는 동안 동생이 회복을 위해 싸우는 고통을 표현했으며 의사들에게 지불 계획을 애원하는 굴욕, 외로운 밤에 삶의 전부가 이것뿐인가 하는 절망을 춤췄다.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아프게 아름다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랜드 제테는 기쁨이 아닌 손에 닿지 않는 것을 향한 절박한 도약이었다. 샴페인 쟁반을 나른 팔이 이제 공기를 가르며 손실과 회복의 이야기를 새겼다. 피날레에서 그녀는 속도를 늦췄고 몸을 접으며 대리석 바닥에 무너졌으며 어깨가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의 폭발이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어나며 척추를 하나씩 펴고 머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으며 똑바로 서서 등을 고추 세웠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눈은 도전으로 불타올랐고 그것은 선언이었다. 너희는 나를 부수지 못했다. 그녀는 최종 포즈를 유지하며 가슴을 들썩이며 방을 훑었고 시선이 지훈에게 정확히 떨어졌다.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으며 10초, 15초 동안 이어졌다. 민재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으며 주저하다가 확신으로 일어났고 하나씩 다른 사람들이 합류해 천둥 같은 기립박수가 되었다. 화려의 억만장자와 사격의 인사들이 웨이트리스를 위해 일어났다. 지훈은 얼어붙어 앉아 박수를 백색 소음처럼 느꼈으며 복부에 펀치를 맞은 듯했다. 그는 굴욕을 사려 했지만 원시적 천재의 걸작을 목격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싸구려처럼 다룬 자신을 깨달았다. 오만이 사라지고 차갑고 텅 빈 수치심이 밀려왔다. 수지는 박수를 무시하며 지훈을 차갑고 정의로운 분노로 노려보았고 그의 오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돌아서 신발을 신고 눈물을 닦았으며 그 인간적인 제스처가 지훈을 움찔하게 했다. 누구에게도 말없이 매니저를 지나 문을 나섰고 박수 소리와 산산조각난 억만장자를 남겼다. 1,000만 원 영수증은 앞치마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벌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가져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으며 수진의 삶을 바꾸는 불꽃의 시작이었고 지은에게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손님들은 여전히 그 춤의 여운에 젖어 있었고 수진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지훈은 청담동의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뜨며 세상이 미묘하게 변해버린 것을 느꼈다. 평소 그의 아침은 효율의 의식처럼 흘러갔고 새벽 5시에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아시아 선행시장 보고서를 훑어보며 검은 커피와 마른 토스트로 식사를 했으며 그의 무자비하게 유능한 비서 최 씨가 일정을 브리핑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의 춤이 그의 눈 뒤에서 반복 재생되었고 그 분노와 우아함 그리고 깊고 내장을 뒤집는 슬픔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장 진실하고 생생한 감정이었다. 그의 세계는 계약과 알고리즘 계산된 위험으로 이루어진 표면적인 곳이었으며 예의 바른 거짓말과 스프레드 시트 뒤에 숨긴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젯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원초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천만 원으로 사려 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위가 뒤틀리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선생님, 최 씨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질렀다. 스터링 인수에 대한 이사회 회의가 9시에 있습니다. 법무팀과의 예비 통화가 20분 후에요.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취소해 아침 일정 전부. 최 씨가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김지우는 취소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생님 들었잖아. 아침을 취소해 모두. 그는 일어나 펜트하우스를 서성거리며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겼어. 나를 위해 누군가를 찾아줘. 물론이요. 김지훈 씨 이름은요. 박수진 어젯밤 화려호의 웨이트리스야. 지금은 이전 직원일 거야. 최 씨는 놀라움을 숨기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할까요? 퇴직금 패키지. 아니, 지훈이 날카롭게 말했다. 계약도 돈도 아니야. 그냥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 모든 것 고용 이력 교육, 가족 전부 필요한 자원 다 써. 사립 탐정 데이터 분석가 상관없어. 조용히 해. 네, 선생님. 그녀는 전문적인 가면을 쓰고 물러났으며 지훈은 하루 종일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느껴졌다. 크롬과 유리로 반짝이는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값비싼 잭슨 폴락 작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것이 수진이 공기 중에 그린 감정에 싸구려 모방처럼 보였다. 한편 그 이야기는 이미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서클은 작고 외모를 중시하에 입을 다물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고 정오쯤 서비스 스테이션 뒤에 숨은 바텐더가 찍은 흐릿한 휴대폰 비디오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제목은 억만장자가 웨이트리스에게 춤을 추라고 도전 다음에 일어나는 일 믿을 수 없을 거야. 비디오는 바이럴이 되었고 오후 중순에 100만 뷰를 찍었으며 저녁에 1000만 뷰를 넘겼다. 뉴스 매체가 이를 집어들었고 해시태그 화려호의 천사가 트렌딩 되었으며 인터넷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는 식욕으로 새로운 여주인공을 찾았다. 그녀를 앞치마 속 불새라고 불렀고 추측이 난무했다. 그녀는 국립무용아카데미 중퇴생인가? 전 브로드웨이 스타인가 과거를 도피한 러시아 발레리나인가? 수진에게 이 바이럴 유명세는 공포스럽고 숨막히는 악몽이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 민수가 있는 침대 옆에 앉아 아침 간호사가 올 때까지 머물렀고 마포구의 좁은 아파트로 돌아오자 룸메이트 이하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을 들이밀며 수진아 이거 봐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수진은 흐릿한 비디오를 보았고 위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화면 속 낯선 자신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보였으며
댓글은 칭찬과 연민의 혼란스러운 불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감으로 보았지만 그녀는 노출되고 침범당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춤, 그녀의 이야기, 그녀만의 것이 이제 공공소비의 일부가 되었고 김지훈이 의도한 대로 사라져야 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뽑고 휴대폰을 껐다. 그가 나를 찾지 못하게. 누구 그 억만장자 하영이 물었다. 수진아, 그 사람이 한 짓은 괴물 같아 하지만 봐봐, 사람들이 장학금과 계약을 제안해 국립무용단 스카우트가 댓글을 달았어. 자선이야, 하영아, 불쌍한 여자가 부자 괴물에게 돈을 던져받은 거라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예술이 아니라 스펙터클이 되어버렸어. 그녀는 작은 거실을 서성거리며 갇힌 동물처럼 느껴졌고 이미 병원 회계부에 이체한 1,000만 원이 더러운 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프라이버시 가격이었다. 다음 이틀은 포이전처럼 느껴졌고 기자들이 아파트 건물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뒷문으로 몰래 나가 민수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에서 후드티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기를 기도했다. 새로운 주목은 스포트라이트지만 무대 조명보다는 감옥 감시탑의 빛처럼 느껴졌다. 사흘째 최 씨가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와 얇은 파일을 책상에 놓았다. 박수진입니다. 그녀가 발표하듯 말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고 그의 심장이 익숙하지 않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보고서는 그의 돈으로 고용된 최고 탐정들이 작성한 간결한 것이었다. 삶의 이야기를 불릿 포인트로 압축한 박수진 24세 부모 박안과 이엘렌 서울 예술극장의 전수석 무용수 사고로 사망 5년 전. 교육 16세에 국립무용아카데미의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신동으로 여겨짐 19세의 중퇴. 중퇴 이후 부모 사망 사고가 동생 박민수 당시 14세를 심각한 장애로 남김 법적 보호자가 됨. 형제 박민수 19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입원 중 진단 전신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 심각하고 공격적 형태, 여러 수술 지속적인 비싼 실험, 생물학적 치료 필요. 고용 이력 5년간 하찮은 직업들, 웨이트리스 바리스타, 코트 체크걸 가능한 한 현금 기반으로 의료빚 압류 피함. 재정 5억 원 이상의 의료빚 주요 자산 없음. 지훈은 보고서를 3번 읽었고 차갑고 딱딱한 사실들이 춤보다 더 파괴적인 그림을 그렸다. 동생을 위해 미래를 희생한 신동. 그녀는 자존심이나 그의 더러운 돈 때문에 춤춘 게 아니었다. 동생의 삶을 위해 춤췄다. 이전의 수치심은 지금 밀려오는 혐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인했다. 여자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오락을 위한 플로어 쇼로 바꾸었다. 그는 파일을 닫았고 평소의 결단력과 킬러 본능이 사라졌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돈을 보내는 건 모욕일 테고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것일 테며 사과는 웃기게 불충분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번 주 나머지를 취소해. 그는 최 씨에게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이 실험 치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그는 더 이상 여자를 찾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된 남자를 직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수진의 아파트를 찾는 건 지훈의 자원으로 쉬웠지만 접근하는 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그는 맞춤 슈트를 어두운 진과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로 바꾸어 덜 기업 침략자처럼 더 인간처럼 보이려 애썼다. 그는 운전기사와 벤틀리를 두고 검은색 아우디를 직접 몰아 그녀의 마포구 워크업 건물에서 길 아래에 주차했다. 건물은 낡았고 벽돌 외관이 풍화되었으며 철제 화재 탈출구가 얼굴에 지그재그 흉터처럼 붙어 있었다. 그의 파크 에비뉴 유리 타워와는 다른 우주였다. 그는 보도에 10분 동안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며 올바른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사비 아파트를 부르는 버저를 눌렀다. 대답이 없었고 다시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밝은 핑크 머리에 코 피어싱을 한 젊은 여성이 나왔다. 출근 중인 하영이었다. 그녀는 뉴스에서 그를 즉시 알아보고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눈을 크게 떴다. 당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문간에 단단히 발을 디디며. 여기 오다니 뻔뻔하네.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제발 중요해. 더 돈을 던지려고, 더 굴욕을 주려고 하영이 보호적인 도구로 가득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여기 없어 있어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그녀의 삶을 서커스로 만들었어. 기자들이 블록 아래에 캠프 쳤어. 당신이 한 짓을 아나 지훈은 부끄러워 보였고, 알아, 나는 끔찍한 실수를 했어. 사과해야 해. 사과가 이걸 고치지 않아 하영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후회에 약간 누그러졌다. 그녀는 짜증난 한숨을 쉬었다. 봐. 그녀는 여기 없어. 아마 병원에 있을 거야. 세브란스 동생과 함께. 이제 제발 그녀를 내버려둬. 그녀는 그를 밀치고 거리로 서둘렀다. 지훈은 잠시 서서 병원 이름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파일을 확인했다. 그는 병원에서 그녀를 습격하지 않을 테고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올 곳을 알았고 그는 기다릴 것이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지며 하늘이 주황과 보라로 물들었다. 지훈은 채 앉아 바비 창문을 지켜보았고 그의 폰으로 억 단위 사업을 지휘했으며 문자와 이메일은 여전한 날카로움으로 날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희생에 대해 생각했다. 밝은 재능이 상황에 의해 꺼지는 것, 그의 삶은 상속된 부와 날카로운 야망으로 포장된 순탄한 상승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희생한 적이 없었다. 마침내 9시가 조금 지난 후 그는 그녀를 보았고 외투에 쌓인 작고 외로운 형체가 거리를 걸어왔다. 거리등 아래에서 그녀의 머리는 비니 아래 숨겨졌고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기자들을 경계하며 거리를 훑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녀가 즉시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이 코트 주머니로 날아가 열쇠를 무기처럼 쥐었다. 피곤함이 순간적으로 딱딱한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뭐해? 그녀가 차갑고 평평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진 씨, 수진.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서며 시작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내 집에 왔어. 그녀가 수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가 억눌린 채. 나를 조사했지.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모든 것 위에. 지훈은 멈췄다. 그래 했어. 이해해야 했어. 뭐를 이해해? 그녀가 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당신 오락의 소도구가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삶이 재무제표의 항목이 아니라는 걸 당신 조사자들이 말해줬나? 김지훈 씨 그들은 네가 신동이었다고 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을 위해 포기한 걸. 동생 언급에 그녀가 움찔했다. 마치 때린 듯. 내 동생에 대해 말하지 마. 권한 없어. 알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의 진심이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오만하고 잔인했어. 평생 후회할 거야. 세상은 비디오와 춤을 봐. 맥락은 안 봐. 나는 봤고 깊이 미안해. 수지는 가슴이 조이는 채 그를 노려보았고 그녀는 변명과 또 다른 돈 제한을 기대했지만 이 조용하고 영혼 깊은 수치심은 예상치 못했다. 그것이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한 방패였다. 당신 사과가 기자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 그녀가 부서지기 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프라이버시를 돌려주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연민으로 봐 도와주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기본 모드로 되돌아가며. 내 재단이 보조금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선택한 무용원에.
전액장학금, 민수의 의료비 전부 커버할게. 가격만 말해. 이걸 바로잡을게. 그것은 최악의 말이었다. 수진의 부드러워진 얼굴이 대리석처럼 굳었고 쓰디쓴 웃음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내 가격을 말해. 그녀가 경멸로 가득 찬 단어를 반복했다. 여전히 이해 못해. 여전히 이게 거래라고 생각해. 당신이 만든 이 추한 걸 돈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내 삼동생 건강. 내 재능 팔지 않아. 김지훈 씨 절대 아니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에 분노의 눈물이 반짝였다. 당신이 준 1,000만 원여론 병원에 줬어. 민수에게 2주를 샀어. 그게 당신과 나의 유일한 거래야. 그걸로 감사해. 이제 떠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발꿈치를 돌려 건물로 걸어가 열쇠를 더듬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는 보도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물어뜯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다. 팔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고 최종적인 비난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 영향으로 문제를 고치려 왔고 화려하게 실패했다. 그는 춤이 그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춤은 서문일 뿐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정직이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유일한 화폐라는 걸 깨달았다. 차로 돌아가며 그는 단순한 사과와 빈 수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자신이 마스터했다고 생각한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했다. 김지훈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수진의 단호한 거절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문제였다. 그는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지만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행동은 변호사나 금융가가 아닌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 류마티스 전문의 강민지 박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의 실험 치료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강렬한 집중력으로 채워졌다. 특히 박민수 환자에 대해요. 강 박사는 신중히 답했다. 환자 정보는 기밀입니다, 김지훈 씨.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금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지훈이 분명히 했다. 연구 프로그램 전체를 후원하겠습니다. 새 장비 추가 인력 5년간 임상시험 전액 지원, 그리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기금 박민수부터 시작해 제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도록 한성글로벌 자회사 명의로. 침묵이 깊게 흘렀고 보조금과 기부를 위해 늘 싸우던 강 박사는 말을 잃었다. 제한된 금액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 김지훈 씨, 이건 혁신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수는 즉시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겁니다. 비용은 문제없어요. 지훈은 끄덕였다. 이는 쉬운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거부는 돈이 아닌 기회를 요구했고 그는 황금 감옥이 아닌 무대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다음 주를 열정적으로 보냈다. 네트워크를 재정적 이익이 아닌 예술적 통찰을 위해 사용하며 서울 예술극장 감독 국립무용 아카데미 이사들과 만났다. 그는 무용의 가혹한 현실, 짧은 경력 부상으로 끝나는 꿈들을 배웠고 재능 있는 이들이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걸 잃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거대한 아이디어가 싹 텄다. 한 사람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개인 재산 1,000억 원을 투입해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구상했다.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재정과 의료 지원 공연과 재활이 공존하는 센터 건립이 목표였다. 박민재는 늦은 밤 사무실에서 지훈을 발견했고 그는 청사진과 제안서에 둘러싸여 있었다. 도쿄로 갈 줄 알았어. 민재가 말했다. 연기했어. 지훈이 문서에 몰두하며 답했다. 이걸 봐. 피닉스 이니셔티브야.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투자야.
민재는 놀라며 읽었다. 이건 대단해. 왜 시작한 거지? 네가 말했잖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건 키울 수 있어. 지훈이 답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확고했다. 한편 수진은 자신의 싸움을 이어갔다. 민수의 치료비가 익명기부로 해결되자 그녀는 안도감 속에서 새벽 거실에서 춤을 다시 시작했다. 근육은 서툴렀지만 기억이 되살아났다. 제안들은 왔지만 모두 스펙터클로 얼룩져 거절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자라났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국립무용아카데미 시절 수진의 라이벌 최은지, 이제 서울현대무용단의 솔로이스트였다. 그녀는 지훈의 갈라 후원을 알고 접근하며 가짜 우려로 수진을 깎아내렸다. 수진은 불안정해요. 그 비디오 그냥 감정적 붕괴일 뿐이에요. 지훈은 그녀의 야심을 꿰뚫고 차갑게 답했다. 재능은 진짜예요, 최 씨. 은지는 분노하며 타블로이드에 거짓을 흘렸다. 지훈이 불안정한 수진을 조종한다고. 수진은 홍대 스튜디오에서 그 기사를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은지의 독이 그녀의 재능을 왜곡했다. 그녀는 지훈의 초대장을 쥐고 갈라로 향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로 거짓을 태우기로 했다. 박수진은 서울예술극장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녀의 캐주얼한 차림은 갈라의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무대 뒤로 안내된 그녀는 긴급 회의에 참석한 김지훈을 만났다. 김지훈은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사 봤어요.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말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대를 주셨으니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식당에서 절박하게 서 있던 여자가 아닌 마치 전사처럼 보였다. 그는 당황한 무대 감독을 바라보며 프로그램을 바꿔. 그녀가 무대에 올라왔어 라고 명령했다. 최은지는 무대 뒤편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특별 공연을 소개하며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막이 오르자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중앙에 서 있었고 바이럴 영상 속 여성을 알아본 관객들은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화려한 춤의 원초적인 슬픔이 아니라 숨 막힐 듯 절제된 힘과 강인함의 과시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아라베스크는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일련의 완벽한 회전은 그녀의 절제력을 조롱했다. 그녀는 고통의 기색 없이 기교를 발휘하며 움직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녀는 턱을 치켜든 채 굳건히 서서 눈을 크게 떴다. 멍한 침묵이 흐르고 곧 극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들끓었다. 기립박수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파티의 유령처럼 서 있던 창백한 얼굴의 은지 옆을 지나쳤지만 수진은 그녀를 흘끗 보기도 하지 않았다.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모든 경쟁심은 무의미해졌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을 본 수진은 둘 사이에 복잡한 장벽을 허물고 오직 그들의 본질만을 남겼다. 무대에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는 경건하게 대답했다. 그는 계약서 대신 더 큰 제안을 합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에는 예술 감독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지만 그것은 자선이 아닌 파트너십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억만장자가 아닌 도달할 수 없는 가치들을 깨달은 남자의 눈빛.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춤을 시작합니다. 수진과 지훈의 이야기는 춤을 넘어 모든 얼굴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재능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영혼의 불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무대에 올라
당신의 진실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회와 공감의 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는 예술가들에게 등대가 되었고, 수진이 중심에 서면서 사랑과 꿈 사이의 선택은 사라지고 지우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직 재능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